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 종로 캠퍼스 내 끝장 토익에서 토익 리딩 강의 담당하고 있는 김혜미입니다. 2월 18일 정기 토익 총평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시험 잘 보셨을까요? 아무래도 1월부터 좀 꾸준히 공부하셨던 분들이 많이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전체적인 난이도와 논란이 될 만한 문제들 한번 쭉 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강의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험을 대비한다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쭉 훑어보고 앞으로 시험에서 이런 것들 조심해야지 라는 강의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강의 앞서 hackers.co.kr 해커스 영어 사이트 들어가시면 훨씬 더 많은 영어 자료들이 있습니다. 자, 비단 토익뿐만 아니라 훨씬 다양한 영어에 관련된 자료들이 있으니까 hackers.co.kr 해커스 영어 사이트 꼭 들어가서 더 많은 자료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반적인 난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펄5는 중중상 정도로 했는데 사실 중이에요, 중. 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조금 헷갈려 할 만한 함정들을 좀 많이 파놨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생각하시는 문제들이 몇 문제 있었기 때문에 중중상 정도로 정리를 했지만 지난달 시험 또는 지난번 시험에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았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품사는 평이한 수준에서 출제가 되었지만 다소 품사가 헷갈리는 문제들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만 잘 맞췄으면 자, 좋은 점수를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펄5에서 어휘 문제도 여러분, 반 정도는 어휘, 반 정도는 품사죠. 그런데 이 어휘 문제에서도 일반적으로는 평이하고 결과적으로 정답이 굉장히 생소하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헷갈릴 만한 어휘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런 포인트들 때문에 중중상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언제나 열심히 공부하시면 점수는 무조건 나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몇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로 살펴볼 문제는 인칭 대명사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평달에는 좀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가 되고 가장 많이 나오는 소유격 문제를 많이 출제하긴 합니다. 그런데 자, 오늘은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는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오답이 있었을 것도 같은데 제가 오늘 드리는 팁을 잘 정리해 두시고 다음번에는 이런 유형 나오면 꼭 맞춰보세요. 일단 이 자리는 제가 주교재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해커스 교재에 정말 많은 어휘들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해커스 교재에 있는 거여서 여기는 투부정사 다음 자리이긴 하지만 우리 오늘 시험 문제랑 너무 똑같지 않다고 하더라도 자리를 잘 기억해 보세요. 일단 투 동사원형이나 아니면 동사 다음 자리나 전치사 다음 자리나 우리는 목적어 자리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목적격도 되는 거고 제기대명사도 되는 거예요. 이때 목적격이 들어가려면 주어랑 똑같지 않은 해당하는 대상이 있어야 되고 제기대명사가 들어가려면 앞에 나왔던 주어랑 똑같거나 목적어랑 똑같을 때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현장 강의에서도 추가로 꿀팁을 하나 더 드리는데 이렇게 보시면 덜 헷갈려요. 자, 그게 뭐냐면 제기대명사 쓰려면 많은 분들이 뭔가 앞에 나왔던 똑같은 걸 다시 한번 가리키면 무조건 제기대명사를 쓰려고 하는데 이거예요. 해당하는 절 안에서 똑같아야 합니다. 자, 여기서 자 보여주는 게 조금 수월한 패턴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예시 아주 비슷해요. 잘 보세요. 여기에서 만약에 여기에 제기대명사를 쓸 거면 주어. 자, 무슨 말이냐? 여기에 접속사로 연결이 되어 있죠. 이 접속사부터 여기. 자, 그러니까 빈칸 앞까지에서 다시 받을 만한 대상이 있어야지만 제기대명사를 쓰는 거예요. 앞에 이런 것들을 받을 거면 제기대명사가 아니라 그 자리에는 목적격을 쓰셔야 합니다. 다시 해석을 하면서 천천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우리 회사는 일을 합니다. 자, 많은 클라이언트들과 일을 하는데요. 자, 나는 가끔씩 가야 합니다. 어떻게? 자, 여기서 보시면 overseas, 해외로 가야 합니다. 그 클라이언트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themselves는 그들 자신인데 한국말로 해도 어색합니다. 내가 그들 자신과 만나기 위해서 해외를 간다? 이상하죠. 나는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자주 해외를 간다가 더 맞는 표현이죠. 해석을 해보셔도 되지만 문법적인 팁을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접속사부터 여기까지 해서 반복될 때 제기대명사를 쓰는 거다. 요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다음번에는 헷갈리지 않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댐을 골랐어야 합니다. 괜찮죠?
다음 문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것도 여러분 제가 수업 시간에 정말 많이 강조드렸던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자, 여기서는 사실 둘 다 명사입니다. 자, 이 자리는 소유격 다음에 명사 자리가 맞고요. 자, 그래서 자, 이것도 해커스 교재에서 가지고 왔는데 조금 수정하긴 했습니다. 자, 이 보기만 수정한 거고 문장은 똑같아요. 그런데 제가 강조드렸던 건 이거였어요. 수업 시간에 자, 명사 구분하는 문제가 이렇게 많이 나올 거다라고 하면서 설명드렸었는데 일반적으로 토익에서 많이 구분하는 문제로 출제가 되는 건 사람이냐, 사물이냐. 제가 사물이라고 쓰긴 했지만 추상적인 개념, 즉 사람이냐 아니냐 구분하는 거 많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둘 다 사람이 아니죠? 이런 것도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정말 의미를 구분하는 생산이냐 아니면 상품이냐 이런 것들 출제가 돼서 요거는 자, 다양한 명사 패턴을 정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자, 프로덕트는 명사로 상품, 제품이란 뜻이고요. 프로듀서라고 얘기하면 생산자, 제작자. 자, 또는 프로덕션, 지금 나온 거죠. 프로덕션은 생산이고요. 요거랑 또 많이 나오는 게 productivity, 얘는 생산성입니다. 자, 생산성을 향상하다, 생산을 시작하다, 요런 포인트. 거기에다가 놓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produce, 얘는 명사로 농산물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일이나 채소 등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런 의미들 잘 정리해 주셨다면 요 문제 어떻게 정답을 할 수 있는지 볼까요? 일단 자, 대부분의 어떤 회사의 빈칸은 만들어집니다. 프랑스에서. 그럼 생산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뭐예요? 제품은 상품은 만들어진다. 정답은 B번으로 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요 말들 잘 생각해요. 다시 한번 생산은 언제 많이 쓰냐면 시작했다 아니면 생산을 중단했다. 자, 생산성은 언제 많이 쓰냐면 생산성을 향상시켰다. 그 다음 이렇게 제품은 만들어진다, 출시한다 등등 얘기할 때 많이 쓰니까 이 단어 뜻도 좋지만 많이 어울리는 동사들, 내용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이것도 많이 헷갈렸을 것 같은데 intensity and intense 요거를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intensity는 명사입니다. 여러분, intense는 형용사예요. 자, 물론 이거랑 똑같은 자리는 아니었습니다만 명사, 형용사 둘 다 가능한 자리였어요. 근데 이것도 그래요. 맞아요. 형용사도 될 수 있는 자리이고 아니 명사, 명사를 하면 복합 명사도 가능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수식하는 자리로 보신다면 정답은 B번이 맞는데 이거를 여러분 격렬한 또는 심한으로 알고 계신 분들 치열한의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뭐 격렬한 협상 또는 치열한 협상을 몇 개월이나 한 후에 지난달에 결국 합병을 했다. 이런 의미로 보신다면 intense가 정답인데 자, 꼭 이 문장뿐만 아니라 조금 뭐 경쟁이 치열하다 이런 거 얘기할 때도 많이 쓸 수 있는 거니까 intense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intense 치열한 의미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이것도 정말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일단 여러분 그래요. 둘 다 비교급입니다. 그런데 better는 여러분 많은 분들이 너무 good의 비교급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얘는 well의 비교급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도 있지만 더 잘 이것도 있어요. 그래요. more 맞습니다. more도 여러분 many의 비교급도 있습니다만 much의 비교급도 있는데 이때 much는 형용사도 되지만 부사도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의미가 이렇습니다. 더 잘이냐? 자, 더 많이이냐? 자, 여기에선 여러분 understand, 뭔가를 이해할 건데 terms and conditions, 자, 요거는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계약 조건이란 뜻인데요. 계약 조건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아니 한국말로 더 많이 말이 될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더 잘 이해한다 이런 표현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better understand 또는 better understanding 이런 거 많이 쓰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꼼꼼히 읽어봐라. 네. 아니 꼼꼼히 읽는다고 더 많이 이해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꼼꼼히 읽으면 더 잘 이해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는 양이나 이런 것들 얘기하는 더 많이 이게 아니라 자 같은 컨텐츠인데 잘 읽어봐서 더 잘 이해하는 거다. 이런 의미로 A번 better를 골랐어야 합니다. 이것도 이번 기회에 잘 기억해 주시고 understand과 better는 정말 잘 어울리는 짝꿍입니다.
다음 포인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 포인트는 carefully, careful. 자, 품사 고르는 것 중에 하나였는데 일단 A번은 부사죠. 네, B번은 형용사인데요. 여러분, 요거는 정말 많이 씁니다. 제가 현장 강의에서도 아예 동사랑 짝꿍으로 많이 말씀드립니다. read라던가 아니면 check 이렇게 확인한다. 이런 말이랑 정말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carefully다. 그래서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읽어봐야 된다.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만약에 설명을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읽는다면 훨씬 쉬울 거야. 뭐 이런 느낌으로 정답은 A번을 골라주시면 되고 혹시 다음에 이런 게 나온다면 carefully도 쓸 수 있지만 이 자리에 thoroughly 같은 것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자세히 꼼꼼히 읽어본다. 너무 많이 쓰는 거니까 잘 기억하시되 여러분 어휘를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thoroughly 철저하게, carefully 조심스럽게 이게 아니라 어떤 단어랑 많이 쓰는지 결국 이번 시험에서도 힌트는 어떤 동사랑 많이 쓰는지 이렇게 보고 판단할 거니까 read나 check 또는 inspect 이런 단어랑 carefully 또는 thoroughly 많이 쓴다. 이런 동사와 부사 짝꿍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포인트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서도 여러분 품사 문제이긴 합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정말 많이 강조드렸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일단 A번은 자 부사 ly에서 뺀 형용사. 형용사냐 부사냐 고르는 문제인데 일단 respond를 알아야 돼요. 그럼 respond 암기할 때도 제가 수업 시간에 정말 많이 강조드립니다. 자, respond to 명사 이 짝꿍을 암기하셔라. 자, 이것도 저희 해커스 교재에서 가지고 오긴 했지만 여러분 자 여기서 이 문장 똑같진 않습니다. 제가 조금 수정을 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포인트는 똑같아요. 근데 이게 조금 바뀌어도 똑같아요. 자, 무슨 말이냐? respond는 자동사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answer는 타동사로 명사를 바로 쓰고 respond는 to 명사 쓰는 거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이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꼭 to랑 출제가 되진 않았습니다만 어떻게 나와도 respond는 자동사라는 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럼 잠깐만 볼게요. 제가 많이 강조드렸던 자리입니다. 자동사가 전치사랑 짝꿍인데 이 사이에 빈칸이 뚫렸다. 원래는 respond to 명사가 짝꿍이거든요. 근데 사이에 빈칸이 뚫렸다. 근데 respond to 명사 앞에 빈칸이 뚫렸다. 또는 respond 다음에 to 명사까지 다 나오고 뒤에 빈칸이 뚫렸다. 이 자리는 부사 자리입니다. 게다가 어휘로도 너무나 많이 쓰는 promptly라는 건 정말 완전 짝꿍, 완전 절친이에요. 그래서 respond to 명사 promptly 이렇게 짝꿍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자, 이번 시험에서는 품사 문제로 나오긴 했지만 이게 어휘 문제로 나오더라도 고를 수 있게끔 여러 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속히 응답하다. respond to 명사 promptly 기억해 주세요. 그럼 여기에서 간단하게 해석만 한번 해보면 자, 미즈 킴이 담당입니다. 자, 그 모든 질문을 신속히 응답하는 담당입니다. 라고 해서 정답은 B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다음 포인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포인트에서 A, B 보기를 먼저 보시면 둘 다 전치사입니다. 그럼 이건 바로 해석하는 문제예요. 자, 그런데 아마 해석하다가 헷갈리셨던 분들 조금 포인트에서 조금 자세히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대강의 내용을 해석하셨으면 헷갈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확히 잡아주셔야 합니다. 자, 이 문장 역시 저희 해커스 주교재에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완전 시험 문제랑 똑같진 않지만 포인트는 거의 비슷해요. 잘 따라와 볼게요. 일단 해석 한번 해볼 건데 자, 그 검사자가 자 중지시켰대요. 자, 그 어떤 제조업체의 자격을 중지시켰대요. 자, 자, 클리닝 프로덕트, ing라고 보지 말고 클리닝 청소라고 보시면 청소 제품 생산하는 자격증을 정지시켰대요. 왜냐면 무슨 건강상의 위험 때문에가 있는 거지. 건강상 위험과 함께 위험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얘를 정지시킨 건 아니기 때문에 자, 무엇 때문에 because of 이렇게 정답을 해주셔야 합니다. 순수 해석하는 문제였는데 파트 5에선 여러분 포인트를 잘 잡아야 돼요. 어느 정도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정확한 단어의 쓰임을 원하는 거예요.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 명사가 있다면 이 명사 때문에 이걸 잘 잡아주셔야 헷갈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사 때문에 뭐뭐 했다. 정답은 because of였어요.
다음 포인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until과 during 얼핏 보면 이것도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자, until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접속사, 전치사 둘 다 됩니다. 접전, 언제까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during은 전치사예요. 일단 품사부터 보셔야 합니다. 근데 앞에 동사가 있고 뒤에 동사가 있으니까 얘는 그냥 접속사 자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until 같은 거 출제할 때 이러는 거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until은 접속사도 되고 전치사도 된다.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접전이 나온다면 여러분 바로 문장에서 동사가 몇 개인지를 냉큼 판단해 주시면 훨씬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해석 안 해도 정답은 A번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어휘 짝꿍으로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저랑 같이 수업하시는 분들 부교재에 아마 필기도 되어 있거나 밑줄이 빡빡 그어져 있을 거예요. 자, be closed until 뭐뭐 할 때까지 문을 닫는다. 많이 나오는 표현으로 until 고르는 거 출제가 될 수도 있고 이 자리에 closed 같은 어휘도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뭐뭐 할 때까지는 문을 닫는다. 이거 잘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출제가 됐으니까 이번 기회에 모르셨던 분들 이 표현도 잘 기억해 두세요. 그럼 파트 5 마지막 포인트 갑니다. 그럼 이거 어휘 문제였는데 이것도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일단 의미 자체는 고용하다, 이름짓다, 임명하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자, 우리가 발표하게 돼서 기쁜데 자, 미즈 킴이 CEO로 잠깐만 고용되었다 말 되는 거 아닌가? 그죠? 아니, 얘 잠깐만 네임 이름 짓단 좀 어색할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네임에 자, 이름 짓다가 아니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공식적으로 어떤 job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prize, 어떤 상에 뭔가를 지정하다, 임명하다 이런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쓰임, 패턴인데요. 자, hire는 사명식 타동사로 hire 명사 이렇게 씁니다. 근데 name은 오형식으로 목적어, 목적격, 보어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걸 수동태로 해보면 자, was hired 다음에는 명사가 올 수 없는 패턴으로 전치사 같은 게 들어가고 명사를 써야 하지만 자, named는요. was named예요. was named 다음에 자, 여기 있던 명사가 그대로 들어가서 명사로 임명되다가 가능합니다. 자, 제가 이건 총평을 해드리려고 아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전치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hired는 안 되는 거고요. 정답은 B번만 가능합니다. 자, 이번 기회에 name도 이름 짓다 뿐만 아니라 임명하다, 지정하다, 오형식 동사로 쓰일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자, 이것도 어렵지 않게 named 골랐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CEO로 임명되었다. 정답은 B번입니다. 잘 골랐길 바라지만 틀려서도 괜찮습니다. 이번 기회에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잘 기억해 두세요. 그럼 우리 Part 6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Part 6는 제가 전반적으로 중상 정도의 난이도로 설정을 하긴 했습니다. 자, 일단 품사 문제는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근데 연결어 문제에서 조금 다소 헷갈리진 않았을까? 이런 문제들도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자, 짝꿍 표현도 많이 나오긴 했지만 함정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요. 자, 문장 삽입이 굉장히 특이하게 출제가 됐는데 우리 이번에 문장 삽입 문제는 조금 많이 생각을 했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수도 많이 나왔을 것 같긴 한데 자, 저희가 문장 삽입 문제 풀 때 제가 현장 강의에서도 진짜 많이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 지시어나 연결어가 있다면 그 지시어나 연결어를 중점을 두고 잘 한번 살펴봐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번 시험에서 모두 다 같은 연결어로 시작하는 문제가 2개나 있었고요. 문장 삽입 4개 중에 하나는 2개 똑같고 2개 똑같고. 자, 무슨 말이냐면 아예 시작하는 단어가 다 똑같았어요. 그럼 이건 정말 해석을 해서 앞에 문맥과 뒤에 문맥을 가장 잘 연결하는 거 골랐어야 되는 이런 것들을 보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상당히 어렵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대부분은 뭐 this냐 아니면 뭐 therefore 아니면 so냐 아니면 because냐 등등등 좀 연결하는 힌트를 주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오늘 because는 아니었습니다만 예를 들면 because로 다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정말 내용을 잘 이었어야 되는 문제.
그래서 오늘 자 문장 삽입 문제를 제가 완전 풀로 이런 게 정답이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자 여기서 내용을 앞뒤를 잘 보고 골랐어야 되는 문제들 이런 것도 있었으니까 잘 기억하시고 자 그중에서 몇 개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크게 글의 종류는 다 다양하게 출제가 돼서 자 제품 설명하는 거 아니면 아티클, 이메일, 브로셔까지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보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글로 제가 통합해서 몇 문제만 정리해 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각각 다른 지문에서 나왔던 문제라는 걸 감안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 토익 파7의 박가은 선생님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2월 18일 토익 총평 파7 제가 담당하게 돼서 여러분께 이렇게 설명드리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토익 시험 치르고 나서 토익 공부에 대한 꿀팁, 정보 이런 거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오른쪽 상단에 hackers.co.kr 방문하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자, 빠르게 전반적으로 시험 전체 난이도와 또 유형들, 좀 까다로웠던 포인트들 선생님이 살펴본 최근 토익의 트렌드 이런 내용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체적인 난이도 말씀을 드릴게요. 어려웠던 시험이다. 네, 그냥 뭐 군더더기 없이 제가 상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1월 후반부 시험과 비교를 해볼 때 확실히 난이도가 뛰었습니다. 난이도가 어려운 달은요, 게시판 자체도 조용합니다. 왜냐면은 읽느라 시간이 많이 걸려서 또 기억도 안 나고 그런 달일 경우에 대체로 논란도 좀 적고요. 네, 조용한 게시판이 특징이죠. 자, 이번이 그러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난이도를 높게 잡은 이유는요. 일단 문장 자체가 난이도가 높았어요. 네, 특히나 우리 아티클이 많이 등장했는데 단일 지문에 아티클 2개, 그 다음에 연계, 더블과 트리플의 연계 지문에도 아티클이 2개가 나오면서 연계 지문 가뜩이나 정신없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아티클이 2개가 들어간다는 것은 시간을 많이 좀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험이었다. 그리고 이 기사, 아티클을 선생님이 주목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기사의 특징이 바로 문장 난이도가 높아진다는 특징입니다. 다른 뭐 이메일이나 일반적인 그 대화와는 달리 문장이 좀 끊고 분석하고 얘가 미사여구구나, 얘가 동사네 이런 걸 좀 확인하면서 내용을 찬찬히 읽어야만 알 수 있는 그런 문장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초이스도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네, 전반적으로 그래서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동의어는 3개, 얘는 좀 무난한 편이었고 문장의 위치 넣기 얘도 무난했다. 자, 그런데 또 보통 이렇게 우리 카톡 문제 나오죠? 2명의 대화, 여러 명의 대화. 정확한 명칭은 텍스트 메시지 하고요. 온라인 디스커션, 그죠? 온라인 디스커션 이 2개가 내용이 막 이렇게 수월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만하게 우리 좀 편안하게 읽으려고 했던 카톡 문제마저도 대화문, 메시지 대화문인데요. 걔마저도 좀 시간이 걸리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선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면 결국 이제 뒤쪽에 어려운 문제 시간 배분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세븐은 시간 내에 이제 끝내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전체적으로 시간 관리가 힘들었던 친구들 많았을 것 같습니다. 자, 모든 얘기를 다 우리 한 번에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한번 하나씩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또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자, 2월 18일 그 파7의 아티클이 총합 4개가 등장한 데 이어서 사실 여러분 웹사이트가 이렇게 또 최근에 또 트렌드를 이끌어 가고 있다는 거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이 토익은요, 세월이 흐르면서 토익 시험 문제가 자꾸 이제 변하면서 최근 트렌드가 정말 많이 반영이 돼요. 우리 웹으로 뭔가 많이 설치하고 웹사이트로 뭐 신청하고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기존에 어떤 뭔가 신청서 양식 같은 것이 토익 7에 출제됐다면 그것도 웹사이트 안에 웹사이트 그림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 홈페이지 많이 방문하잖아요. 그렇죠? 여러 개의 카테고리 중에서 여기는 신청서를 쓰는 곳, 여기는 공지글이 있는 곳, 여기는 상품에 대한 설명이 있는 곳, 여기는 후기 있는 곳 이런 식으로 위에 카테고리가 막 나뉘어져 있단 말이에요. 실제 우리 7 지문도 이런 모습으로 나오죠. 그래서 그 중에서 여기 신청서 쓰는 칸 이렇게 해놓고 신청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여기는 각종의 회사에 뭐 공지가 있는 칸, 그러면 이제 거기다 클릭해 놓은 상태로 화면에 출제가 된다든지 또 눈여겨볼 것은 이 리뷰.
여러분 우리도 되게 많이 리뷰 같은 거 쓴다. 그쵸? 어디 갔다 오고 나서 후기 많이 남기죠? 영어로 우리가 리뷰라고 하기도 하고 testimonials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네, 이런 것들도 우리 또 정말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2월 18일 시험 역시 웹사이트 안에서 다양한 형태의 글들이 출제됐다는 걸 주목을 해야겠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 자체는요. 우리가 이제 토익에서 계속 봐왔던 신청서의 양식 그대로고요. 웹사이트의 모습이지만 공지글 그대로이고요. 후기, 요건 조금 우리 좀 잘 봐야 되겠죠. 네, 평점을 5점 중에 몇 점을 준다든지 뭐 1, 2, 3, 4, 5등급 중에서 제일 낮은 점수 1점을 준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출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낮은 평점 받은 것은 이제 그 이유, 높은 평점 받은 것은 그 이유 이런 것들이 최근 토익에서 두드러지게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 네, 시대가 변하니까 토익 문제도 맞춰서 그렇게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걸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자, 어쨌든 시험이 끝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동의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 항상 동의어 문제를 준비할 때는요, 이 형용사 어휘, 요게 이제 만약에 동의어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그 뒤에 오는 짝꿍 어휘를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reputation 그러면 이제 명성이란 뜻인데요. 명성이나 평판 이런 건데, solid가 원래 뭐더라? 네, 단단한이죠. 그러면 정말 물체가 단단해도 solid겠지만 평판이 단단하다는 건 굉장히 탄탄한 평판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걸로 바꿔서도 괜찮을 어휘는요. 바로 reliable, 믿을만한 평판이다라고 봐야겠습니다. 평판이 탄탄하다는 건 사람들이 그만큼 신뢰할 만하다는 얘기거든요. 자, thorough, 얘는 철저한이고요. 이 철저한 평판은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할 수 있는 게, 야, 얼마나 그 세상에 철저하게 잘했으면 평판이 그렇게 좋겠어? 이런 식으로 자유연상하면서 문제 풀면 안 됩니다. 네, 철저한 거 어울리는 건 철저한 검토, 철저한 분석, 그죠? 철저한 체크, 네, 이런 것들이 어울리죠. 그래서 항상 공부할 때는 형용사 어휘는 뒤에 어울리는 명사 정확하게 짚으시고 약간의 여러분이 상상과 스토리를 가미해서 너그럽게 이 문제를 푸시면 안 됩니다. 자, 가장 어울리는 대체해도 가능한 어휘는 reliable 되겠다. 자, 이 밖에도 우리 reputation 앞에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그 singular 평판이 있다. singular. 그럼 이제 뭔 뜻이냐? 굉장히 훌륭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니까 이런 것도 reputation과 어울리고요. 또 exceptional. 네. 자, 뭐냐? 이례적인이란 표현인데요. 이례적이라는 건 그만큼 얘네가 독보적이고 유니크하고 스페셜하다, 엑셀런트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어휘도 볼게요. 자, reflect이라는 동사가 있어요. 앞에 있는 주어가 어떤 뭐 상을 좀 받았는데 그 상이 우리 회사가 얼마나 헌신하는지를 반영해준다. 자, 기본적인 뜻은 반영하다입니다. reflect. 자, 그런데 이제 반영하다의 동의어를 고른다기보다도 이 자리에 대신 써도 괜찮은 걸 골라야 돼요. 자, 앞에 있는 주어가 어떤 수상, 상이에요, 상. 그러면 이 상이 우리가 헌신한다는 거를 뭐 하는 거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show가 바로 정답이 되는 건데. 자, 이 와중에도 notice가 헷갈릴 수 있어. 자, notice의 두 가지 품사 정의하면요. 명사 notice는 우리 팟세븐이 글의 장르 중에 하나죠. 공지란 뜻이죠. 자, 그런데 동사 notice는 주목하다, 알아차리다. 뭔가를 딱 알아차리는 것이 notice죠. 그래서 야, 저 사람들 진짜 저 회사 진짜 헌신 많이 한다라고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죠. 자, 그렇지만 이 문장에서 요구한 주어는요. 사람들이 알아차린다 헌신을 그게 아니라 어떤 상, 네, 어떤 어워드를 받았는데 그 상은 커미먼트를 보여주는 거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show라든지 display라든지 입증한다에 demonstrate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또는 prove 입증해준다. 이런 것들이 가능한 자리죠. 자, 그래서 이 동사 어휘 문제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주어와 뒤에 오는 목적어와의 정확한 호응으로 문제를 풀어야지 또 상상을 가미해서 알고 있는 어휘 지식을 다 동원해서 이야기를 만드시면서 문제를 풀면 안 된다는 거 조심해야겠습니다. 좋아요. 자, 문장의 위치를 고르는 문제에서는 이런 단서 굉장히 강력합니다. also가 있으면 네, 이게 뭐예요? 첨가의 의미가 되죠. 자,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소개를 한 뒤에 저는요 또한 요런 일도 담당합니다 라고 한다면 먼저 소개했던 그 말에 뒤에 소개를 덧붙이는 자리로 위치를 넣어주면 되겠죠. 오늘 이렇게 어렵지 않았을 그런 포인트. 그러나 우리 알아야 될 포인트는 이 문장의 위치를 넣는 문제에서 이 단서가 굉장히 강력하다는 걸 같이 기억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여러 가지 성장하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우리 회사가 그 회사한테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회사인 거죠. 그래서 앞에 어떤 표현이 나오고 나서 그 뒷문장에 이 문장이 들어가려면 자, 이 문장의 단서 뭡니까?
디수죠, 디수. 그죠? 자, 우리가 문장 삽입 문제의 첫 번째 단서 아까 우리 앞에서 뭐였어? also와 같은 논리적인 연결어. 중요한 단서고요. 두 번째는 지시어입니다. 지시어. 디스나 댓 같은 이 지시어가 이 문제점은요 라고 얘기한다는 건 직접 문장에 이 문제점이 반드시 언급이 돼야 되는 거죠. 직접 문장의 상황엔 문제점이 있어야 돼. 그리고 우리가 이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해결했습니다라고 얘기해주는 그 상황이 돼야 되는 거죠. 자, 뭐 내용을 선생님이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문장 삽입 문제의 단서, 네, 논리적인 연결어. 두 번째는 앞문장의 상황을 받아주는 지시어, 각종 지시 대명사라든지 지시해주는 말들, 이걸 이용하면 우리가 쉽게 포인트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두 개를 활용하는 전략, 문제풀이 이런 거 우리 오프라인 강좌에서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좀 까다로웠던 paraphrasing. 여러분, paraphrasing이라는 것은 지문 속에 나왔던 이 단어가 초이스에는 다른 식으로 바꿔서 재진술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출제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출제자가 문제를 그냥 뭐 자기 마음대로 출제하는 게 아니라 지문 내용의 특정 문장을 딱 따다가 그걸로 초이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 특정 문장의 어휘들을 초이스에 그대로 내면 너무 문제가 쉬워지니까 이 표현을 한번 바꿔서 다른 동의어, 다른 유의어, 다른 표현으로 다시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표현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우리가 눈치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paraphrasing은 토익 팟7의 출제자의 출제 원리가 되겠습니다. 박하은 선생님이 오프라인 강좌를 오시면 paraphrasing을 아주 연습할 수 있게끔 제가 자료 다 준비해 놨거든요. 여기는 이렇게 바뀌어 있구나 이런 거. 또 paraphrasing의 원칙이 있어요. 그런 거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 까다로웠던 paraphrasing 포인트 살펴보시면 예를 들어 지문에 이런 게 있다 쳐볼게요. 우리 회사는요 해커스 회사예요. 근데 우리가 프랜차이즈 회사예요. 자, 프랜차이즈면 여러분 여러 그 대리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across Korea라고 해보자. 그럼 한국의 해커스는 회사가 한 개일까요? 여러 개일까요? 여러 개죠. 네, 한국 전역의 프랜차이즈가 여기저기 퍼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프랜차이즈 우리가 많은 지점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또는 많은 로케이션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다. 많은 기타 회사들이 있다. 또는 많은 오피스가 많은 사무실들이 좀 더 복수로 나와야 돼요. 이런 게 우리 한국에 퍼져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표현 가지고 답을 도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술 작품을 만드는데 그 영감을 받았대요. 영감받다, inspire.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아티클을 읽었어요. 어떤 기사를요. 근데 그 기사가 어떤 잡지에 수록이 된 기사였는데요. 그거 보고서 나도 이렇게 해봐야지 하면서 이제 예술 작품 만들기 시작을 했죠. 자, 이거에 대한 우리 이제 추론 문제로 이 예술가는 영감을 받았다. 자, 그 뒤에 이 표현을 좀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문에서 이제 예를 들어 기사는요, 보통 매거진이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고, 그죠? 아니면은 정말로 이제 그 어떤 뭐 책이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막 그래요. 뭐 책이 나오던 매거진이 나오던 뭐 북클릿이 나오던 또는 뭐 뉴스페이퍼가 나오던 이런 부류의 글들은 전부 다 출간물이라는 퍼블리케이션으로 많이 패러프레이징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트레이드인데 이게 무역이 아니고 여러분 특정 업종을 갖다 우리가 트레이드라고 할 수 있어서 어떤 업종의 출간물을 보고 영감받았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 부정관사 A의 의미는요 하나가 아니라 어떤 네. 이것도 패러프레이징의 기본 원칙인데요. 지문에서 예를 들어 건축 잡지 그랬어. 그럼 뒤에는 어떤 한 잡지 이렇게 그죠? 지문에서 예를 들어서 예술 잡지 그랬어. 그것도 어떤 한 잡지 또는 어떤 한 출간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패러프레이징이 됐다는 원칙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설사 여러분들이 이상하다 이거 무역회사 아닌데 무역 말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 하더라도 다른 거 소거해놓고 트레이드 이거 내가 모르는 다른 뜻이 있나 봐. 이렇게 좀 지혜롭게 속어법으로 문제를 풀었으면 정답에 가까워지셨을 겁니다. 그래도 주목해서 볼 만한 포인트였고요. 자, 다음에 보실 포인트는요. 이런 겁니다. 우리 쿠팡맨이 우리 집에 딱 앞에다가 딱 이렇게 박스를 갖다 주시는 거 우리 뭐라 그래요? 배달해 주는 거 물건을 이렇게 dropped off 했다.
배달해 준 거예요. 근데 우리 집이 되게 저기 먼 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쿠팡맨 기사님의 차가 산속 우리 집까지 오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쿠팡맨 아저씨께서 저기 멀리 큰 길에다 차를 잠깐 세워놓고 샛길로 걸어 들어오셔서 우리 집까지 이 무거운 택배를 들고 걸어오시겠죠. 자, 이렇게 되는 상황이면은 보통 이거 드롭오프하는 로케이션이 바로 집 앞에 있지 않다 보니까 무거운 걸 두고 멀리 또 갔잖아. 그럼 추가 비용 발생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상황들이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자, 우리 배달 트럭이요. 접근할 수 있어야 돼요. 액세스라는 건 이제 그 위치로 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have access를 쓴 건데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거를 물건을 다시 한번 놓는 걸 리스톡 한다 그래요. 다시 들어놓는 거를 재스톡을 하는데 비용이 추가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요건 뭐에 대한 거죠? 당신네 집의 로케이션은 바로 그 앞에 집 로케이션 앞에 drop off가 가능한가요? 여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drop off가 바로 앞에 안 될 경우는 추가 요금 붙습니다. 자, 항상 우리가 신경 쓸 부분은 뭐냐면요. 돈 얘기입니다. 돈. 네. 토익은 돈 얘기가 굉장히 민감하죠. 그래서 추가 요금이 들어간다 얘기하면 이제 그건 출제될 수밖에 없어요. 또는 할인이 된다. 그러면 그 부분도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또 뭐를 프로모션으로 공짜로 준대요. 이런 것들은 출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항상 그걸 주목해서 추가 요금이다. 그러면 좀 눈여겨 딱 봐주고 그럼 역시나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든 문제로 출제가 된다는 걸 미리 알고 있으면 좋겠다. 자, 표현도 좀 챙기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연계 포인트 한번 정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연계 문제를 잘 풀려면 여러분 풀어본 경험이 많아야 돼요. 네, 그래서 딱 지문을 보시면서 이건 연계로 나오기 좋은데? 이렇게 좀 미리 유추하는 힘이 있어야 우리 시간 내에 다 읽고 답을 다 고를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많은 문제를 통해서 분석해보고 이 문제는 1번과 2번 지문 정보를 합쳤구나. 이런 정보가 잘 나오는구나를 좀 미리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보셔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컨설팅 회사에서 해커스라는 우리 그 어학원에 대해서 뭔가 좀 설베이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우리 뭐 수강생들이 만족이 이렇게 높다고 한다. 근데 이걸 이제 어떤 컨설턴트가 작성한 글을 쳐볼게요. 자, 2번 지문입니다. A 컨설팅 회사는 이 회사는 현재 지금 강남역에 본사가 있는데요. 7월까지만 거기서 업무를 하고 대구에다 본사를 이전하려고 공사 중이랍니다. 자, 여기서 question. A라는 회사는 바로 1번 지문의 컨설턴트의 회사죠. 그죠? 자, 박가은이라는 컨설턴트의 현재 고용주는 누굴까요? 바로 A 회사입니다. 이 current employee는 현재 이 컨설턴트의 회사명이 뭔지를 알고 있는지 묻는 거예요. 이 컨설턴트의 회사가 바로 그 컨설팅 회사겠지. 근데 이제 current employer가 이제 어디 있냐라 물었는데요. current은 지금이거든요. 자, 앞으로의 위치는 대구가 되겠지만 현재 지금은 어디 있어? 강남역에 있습니다. 그 지명을 가지고 우리 항상 내는 거 좋아하죠. 특히나 A라는 동네에서 B라는 동네로 이사 갈 거래. 그랬을 때 앞으로 갈 동네가 여기고 현재 있는 곳은 여기인데 둘 중에서 현재 어디 있니? 라고 묻는다면 여기잖아요. 여기. 그렇죠? 이런 지명을 이용한 연계 문제 그런 것이 잘 출제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이렇게 나열된 특강 정보가 있어요. A, B, C 선생님들이 각각 다 특강하실 건데 이분은 캐나다, 이 사람은 미국, 저 사람은 영국 출신이야. 그러면 어때요? 이 선생님들은 전부 전 세계 다양한 국가에서, 그죠? 항상 various, 다양한 국가에서 오신 선생님들이 특강을 하신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자, 근데 이제 후기가 하나 딱 뜬 거예요. 저요. 이때 저 특강 갔는데요. 미국 발음 배워서 너무 좋았네요. 자, 그럼 이 세 강연 중에서 여기, 그죠? 요 강연을 갔다 왔다. 언제? 요 날짜에. 이렇게, 그죠? 뭔가 나열된 정보 중에 어느 곳에 해당이 되는가가 나오는 게 연계 문제 포인트입니다. 정답 그렇게 하나 도출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요, 매주 이렇게 일요일마다 원래 있던 일정을 없애고 다 go back 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모든 강연에 가고 싶구나.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연계 포인트는 나열된 정보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되는가.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저 레벨 테스트 보러 이제 가려고 해요. 해커스에.
그런데 A라는 사람이 저한테 서제스트 해줬어요. 뭐 한 거야? 추천한 거죠. 이제 서제스트라 썼지만 다른 말로 recommend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이제 추천을 통해서 어떤 곳을 방문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A 씨의 정체는 2번 지문에 좀 더 언급이 되면서 아, 추천이요. 친구분이 추천하셨군요. 그러면 뭐다? 아, 이 A 씨는 친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친구 A 씨가 추천했다. 자, 테스트 보러 오시면요. 와서 제일 먼저 하실 일은 실력을 exam, 시험 보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저 회사에 확인해 보니까요. 이 학원비도 다 보장해 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첫날 갈게요. 이러면서 1번 지문에 이렇게 날짜 3일 중에 어느 날에 가게 이런 거 나올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17일 날 간다. 이렇게 연계가 나오는 겁니다. 자, 항상 나열된 정보 중에 여러 개 나열되어 있으면 A, B, C 이렇게 있으면 이 중에 어떤 것에 해당이 되는가를 묻는다는 거. 자, 그리고 날짜 같은 거 중요하다는 거. 또 사람 이름 가지고 이 사람의 정체를 묻는 거. 이런 것들이 연계로 출제되고 있다는 걸 눈여겨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점수 잡는 해커스.